안녕하세요. 유연TV의 유연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이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중도 실명자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실명한 게 아니라 나이 이제 30살에 실명을 했습니다. 실명 원인은 의료사고, 녹내장에 의한 의료사고,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를 하려면 모두 그 사람에 대해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상대에 대한. 그럼 먼저 제가 시각장애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점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드릴까 해요. 먼저 시각장애인은 전맹은 아예 빛도 안 보이는 사람들, 이런 걸 전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시력, 그건 이제 약시라고도 하는데 약간 보이는 분들, 빛이나 아니면 물체 감지는 할 정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들의 그 병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망막박리, 그다음에 녹내장, 백내장, 또 여러 등등 하도 실명하는 원인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시력에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시력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는 시야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장애 급수는 1급에서 6급까지. 1급은 아예 빛도 안 보이는 사람도 1급이지만 물체 감지만 겨우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1급이에요. 그리고 6급은 이제 중간에 2, 3, 4급을 떠나서 이제 6급 같은 경우는 한쪽 눈만 안 보여도 6급으로 보통 등급이 매겨집니다. 요 매겨지는 거는 이 진단을 받고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 매겨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사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진단서를 띄어야지 그 급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야에 대해서는 이 저시력자의 시야는 무궁무진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루마리 휴지의 그 가운데 심지 있죠. 심지만큼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변은 뿌옇게 해서 안 보이는 사람, 또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심지만큼만 안 보여요. 중심이 안 보이고 주변만 보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 빛은 보여요. 빛은 보이는데 형체가 안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상체는 보여요. 근데 하체가 안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체만 보이던가 상체는 안 보여. 그러니까 아래 시선만, 아래 이 시력만 있는 거죠. 위의 시력보다는. 또 심지어는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분은 신문 글씨는 봐요. 근데 노래방 글씨는 못 봐요. 또 반대로 노래방 글씨는 보는데 또 신문 글씨는, 이처럼 시각장애인은 다양한 시력을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빛도 안 보이는 완전 전맹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 시각장애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이라 그러면은 저 사람은 아예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게 이제 시각장애에 대한 정보고요. 또 두 번째 정보가 이 흰 지팡이에요. 장애인들이 하얀색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게 다른 색은 안 돼요. 하얀 지팡이만 가능하고,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가 사고를 났을 때 만약에 그런 보상이 가능해요. 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지팡이가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그게 있는데, 이건 시각장애인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상에서 30인가 50cm 이상 지팡이가 떠 있을 때는 그거를 무기로 간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를 갖고 만약에 싸움이 났을 때 그게 몇 cm 이상 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고, 특수 폭행이에요. 지팡이는 무기로 취급하기 때문에 특수 폭행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서 있는데 지팡이를 머리 위로 올리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SOS예요. 도와달라 라는 뜻으로
저는 그 시각장애인 매뉴얼에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려면은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시다가 시각장애인들이 있으면은 배려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래요. 가서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러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다니던 길로만 다녀요. 초행길은 잘 안 다녀요. 그리고 다니던 길도 그 사람들이 지팡이 하나 짚고 잘 다니는 이 일반 도로를 다닐 때는요. 그 밑에 그 노란색 오돌도돌 그 유도 그거 있거든요. 보도블록에 유도 그게 깔려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지팡이로 감지해서 다니기 때문에 중간에 그 다니던 길에 중간에 다른 분들이 배려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다가오시면요. 저희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도와드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먼저 의중을 그 상대가 도와달라는 소리 하기 전에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다닐 때 한 길을 다니던 길만 다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는 그런 데를 계속 여러 번 연습을 해갖고 랜드마크라는 거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여기서 몇 발자국 가면 뭐가 있고 여기서 몇 발자국 가면은 어디서 터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기억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랜드마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랜드마크를. 그러니까 이렇게 다닐 때는 시각장애인들이 혼자 다닐 때는 괜히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섣불리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부탁하기 전에는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안 뻗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그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정보도 그렇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시각장애인들 어느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전에 보였을 때는 시각장애인 그러면 TV에서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 보는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제가 막상 시각장애인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귀전까지 지금 여러분들도 눈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시력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단 1분도 못 움직여요. 그것처럼 우리도 못 움직이는데 어떤 시각장애인들은 처음에 실명이 있다는 누구나 다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이게 저희는 계속 그런 훈련을 합니다. 기간이 있어요. 훈련받는 기간. 거기서 계속 연습을 함으로써 내가 그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는 실내 같은 경우는 특히 실내에서 지팡이 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계속 연습을 해요. 몇 발짝 후에는 어디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이걸 연습하고 현관이 있고 뭐 신발 신는 거 어떤 사람은 양치는 어떡하냐 치약은 어떻게 짜냐 다 연습을 통해서요. 심지어는 저는 컴퓨터를 많이 하는데 컴퓨터 자판도 다 외워요. 처음에는 못 쳤어요 자판.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타수가 나오거든요. 물론 또 핸드폰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어 갖고 음성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컴퓨터 또한 음성으로 하고요. 핸드폰도 음성. 요즘은 가정기기 모든 게 AI가 장착돼 있어 갖고 다 말로 해줘요. 제가 처음에 실명했을 때는 2000년도에 실명인데 이 정도로 AI가 발달돼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AI가 획기적으로 발달돼 있어 갖고 눈을 감고도 충분히 우리 같은 사람도 사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집 안에서는 뭐 자유자재로 다니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뭘 어떻게 해요, 다 해요. 그게 이제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는 것처럼 다 거기에 적응하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렇다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실명하면 난 죽어버릴 거야. 막상 실명하면 죽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살지 않으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여러 번 실명을 해서 죽으려고 노력을 했어도 쉽게 그게 목숨이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잖아요.
죽을 마음으로 살면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 정도로 시각장애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아신다 그러면 요걸 좀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를. 응? 이 시각장애인 나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나와 다른 사람들 상대에 대해서 이해라는 걸 하질 않으면은 오해라는 게 생겨요. 만약 아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시각장애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가서 도와드릴까 했는데 이 사람이 무시해버리고 확 가버려요. 그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가던 길을 누가 중간에 방해를 하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가면서 그냥 길을 잃어버리면 도와주세요 하고 외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시각장애인들이 도와주세요라기보다는 가만히 그러니까 아무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외치질 못해요. 그러면 도와주는 입장에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아, 재수없어. 도와주려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해? 그러면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니거든요. 나는 이 사람이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오해라는 게 생겨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오해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왜곡이라는 것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고 소통도 안 되는 게 이 오해와 이해 사이에 이게 제대로 이 어울림이 없기 때문에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와 소통을 하고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친해지고 싶으면요, 먼저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편견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갈등도 생기질 않고요. 소통도 누구보다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고사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상대 입장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상대와 대화를 하면은 훨씬 더 인간관계에서 이보다 좋은 관계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오해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오해와 이해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 하단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상담하시고 싶으신 분이나 하시고 싶은 말,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분이 있으시면은 간단한 사연 그리고 전화번호를 올려주시고 한 가지 더 통화 가능한 시간대를 적어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전화 드려서 얘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갈등 없는 하루, 소통 잘 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